안녕하세요. 오늘은 귀신 얘기인데 좀 다른 귀신 이야기예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온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관점입니다. 자,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귀신은 보통 원한에 가득 차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게 다가 아니라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귀신이 막 악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어떤 강렬한 감정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영혼이라는 거죠. 그럼 대체 뭐가 그들을 이렇게 묶어두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집착. 이 자료에 따르면 귀신의 본질, 그 정체는 바로 이 집착이라는 에너지에서 시작된다고 해요. 자,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이런 겁니다. 살아생전에 가졌던 아주 강한 미련이나 애착 있잖아요. 그게 죽은 다음에도 영혼을 이 세상에 딱 묶어두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풀지 못한 원한이라든지 이루지 못한 욕망 같은 그런 강렬한 감정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영혼의 발목을 꽉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. 이 문구가 참 재밌죠. 여기서 귀신이 무식하다는 게 뭐 지능이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오로지 자기 집착이라는 그 문제 하나에만 완전히 꽂혀 있어서 다른 건 아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주 단순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. 1차원적인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엄청난 원한을 풀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처럼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, 또 평생을 괴롭혔던 병의 고통 같은 것들이요. 만약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으면 귀신이 되어서도 계속 그 아픈 허리만 붙잡고 나타난다는 식이죠. 결국 그 영혼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이 집착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귀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 기존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나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의 기존 방식은 어때요? 귀신을 그냥 나쁜 놈, 적으로 보고 힘으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잖아요. 소금을 뿌리든 경문을 외우든 말이죠. 근데 오른쪽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귀신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가르쳐서 스스로 그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종의 교육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. 아니, 왜 힘으로 쫓아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냐고요. 이 자료에 따르면요, 그 귀신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바로 나를 공부시키려고 온 파트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는 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. 이제 이야기는 귀신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. 네,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.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?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? 와,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? 나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던 그 존재가 사실은 나와 한 팀이라는 거예요. 나한테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려고 온 파트너라는 거죠.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단어, 고집이 나옵니다. 이 자료에서는 고집을 이렇게 정의해요. 내가 옳다는 아주 단단한 자기 논리. 그래서 배움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에너지라고요. 딱 감이 오시죠?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우기는 바로 그 마음이요. 자, 드디어 퍼즐이 맞춰집니다. 바깥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귀신의 집착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문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. 비슷한 에너지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긴다. 바로 이 원리인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귀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. 밖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게 아니라 내 안의 고집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그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해결 과정은 이렇습니다. 일단 내가 다 옳다는 생각부터 내려놓고 내 고집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여서 배우는 거죠. 그렇게 내가 먼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로 나한테 와 있는 그 영혼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바뀌면 나와 한 팀인 그 영혼도 같이 배우고 결국엔
그 집착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교육의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료에서는 70대 30이라는 법칙을 이야기해요.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정보나 기운은 우리한테 올 때 70%의 좋은 부분과 30%의 좀 탁하고 안 좋은 부분을 항상 같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. 바로 우리의 그 고집 때문에 좋은 70%는 못 보고 꼭 그 30%의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누가 조언을 해주면 좋은 뜻은 못 보고 말꼬리만 잡는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기회는 보지 못하고 불편만 하는 거. 이렇게 되면 내 안에 탁한 에너지만 점점 커져서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.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? 그 30%에 얽매이지 않고 70%의 좋은 부분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거죠.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가질 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되고 결국 내 안의 고집도 그리고 나를 비추던 그 귀신의 집착도 함께 스르르 녹아내린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오늘 귀신에 대한 정말 새로운 관점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바깥의 어떤 존재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